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제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저 자신을 처음으로 느낀 날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고른 그림입니다. 이날 이전까지는 저는 정말 그 무지한 그냥 하나의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날을 좀 기념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아니고, 제가 1967년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갔던 날의 일인데요. 그때 가까운 제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69년에 찍은 거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나이는 먹었지만 뭐 어린 나이는 마찬가지죠. 이건 6학년 때 모습인데, 근데 제가 4학년이 되면서 성동초등학교라는 지금 광장동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그 전학 가기 바로 전까지의 일이 참 중요한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이혼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에서 사시다가 아주 굳은 결심하시고 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다시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시댁에다가 다시 맡기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물론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있는 곳이니까 저한테는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 집이고, 제가 또 장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괜찮은 처리 같지만, 실은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이미 하셔서 다른 여자분이랑 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새어머니네 집으로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고,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사는 날이 뭐 3년 동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1년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또 대가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살 때도 있어서 그렇게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서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시골에서 아주 행복하게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서 그 새어머니와 또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그 자존감도 많이 낮고, 제가 그때 성적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웬만하면 다 뭐 우도 맞고 수도 맞고 다 그러는 때인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미 다에다가 양 2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그걸 막 서로 성적표 갖고 얘기하다는 생각이 나서, 동네 저처럼 이제 못난 놈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얘기할 때인데, 나는 미 다에다가 양 2개다 이렇게 얘기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대학을 마치고 일터를 얻으신 다음에 이제 저를 다시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성공하셔서 데려가셨는데, 제가 입학한 학교, 그 성동 초등학교가 사립학교였어요. 그래서 간날, 처음에 전학 간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얘가 오늘 전학 온 성표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애들이 한 30여 명 되는 한 반밖에 없는 4학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워낙 어린이 합창에, 아이들 합창에 워낙 조예가 있으시고 즐겨 지휘하시던 분이어서, 곡도 제가 생전 처음 듣는 곡이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를 부른 게 아니고 창작곡이었었어요. 그리고 3곡을 합창으로 불러줬는데, 그 중에는 막 얘가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구호를 붙이는 것도 있고, 다 같이 막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앞에 서 있는데 이 3곡이 다 달라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었어요. 근데 그 3곡이 다 저를 위해서 부르는 거였죠. 이런 일은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불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주 불이 탁 켜졌어요. 어떤 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요 선생님이세요. 이거 저한테 노래 불러줬던 친구들이고요.
요게 접니다. 근데 옛날 사진이라 참 어떤지 지금 이 친구들 이름이 다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줬고 그 노래를 지휘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전준선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총각이셨고 아주 젊으셔서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합창으로 저 머리에 불이 들어왔다면은 그 후에 제 4학년, 5학년 2년간 이분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2년 동안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어요. 즉 제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를 이분이 발견해 주셨고 아무도 제 그림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도 그림을 좋아해서 많이 그렸는데 그때는 여기저기 낙서한다고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근데 이 선생님은 제 그림을 처음으로 뒤에다 붙여주셨어요, 교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저의 그림에 대한 재능을 찾아주신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5학년 때쯤 미술대회에 나갔는데 특선이나 뭐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전국대회였는데 제가 입선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5학년 때 워커힐이었는데 내가 그릴 수 있는 한껏 잘 그려보자 그런 마음에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그렸거든요. 근데 입선이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제 옆에서 김정훈이라는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 걔는 막 놀다 와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빨리빨리 그렸는데 걔가 특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성표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지금 입선이 되었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면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어린아이가 그린 게 아니라 어른이 그려준 거다 이렇게들 판명이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저한테는 얼마나 큰 그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참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셨고 5학년 때 성동 어린이라고 저희 학교 어린이 신문이 창간됐는데 그때 저를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초대 어린이 기자였는데 그때 기자로 선생님이 발탁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인생의 커다란 바탕을 마련해 주신 분, 즉 제 인생에 빛을 던져 주신 선생님이 전준선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땐 중학교대로, 고등학교 땐 고등학교대로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막 KBS에서 이렇게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송이 참 많았는데 그런 방송할 때 중요한 순간에 그 선생님이 자꾸 독창을 시키셔가지고 노래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제가 몇 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좋아했는지 소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참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또 선생님이 나가서 토론을 하라고 그래서 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보셨는지 제가 저희 반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도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부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제가 답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미다에다가 양 2개 봤던 애가 4학년 때 사립학교로 전학 가서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읽었으니까 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이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요거는
저희 아내의 뒷모습인데, 제가 1986년 5월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껏 우리가 한 지금 36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는 둘도 없는 벗이고 또 저를 힘을 나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날 1986년 5월을 제 인생의 날짜에서는 지울 수 없는 날짜여서 그날도 역시 제 인생에 또 하나의 빛이 들어온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캐나다의 그 자스퍼라는 곳인데요. 제가 2003년 4월에 서울 떠나서 자스퍼에 가서 2년간 안식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2003년이면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지가 22년째 되던 해였는데 만으로 여러 저의 작업들이 이제 너무 작업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작업이 나오질 않고 그림은 점점 메말라가고 해서 여러 번 그림을 멈추고 싶었지만 현장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질질 끌면서 좋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결심을 하고 여기 있던 자산들을 정리해서 캐나다의 자스퍼에 가서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페이토 호수라는 곳인데 이 호수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피콕 그린으로 빛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호수예요. 이건 저희 집 위쪽으로 차를 몰고 한 10분쯤 올라가면 있는 피라미드 호수인데 여기서 가끔 카누를 탔고 또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가서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걸 먹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에요. 제일 많이 갔던 초기에 2003년에 제일 많이 갔던 호수고 2004년에는 이제 아네트 호수라는 다른 호수를 또 발견해서 그쪽에 주로 많이 갔었고요. 여기서 아내랑 요 피라미드 호수 바로 아래에 있는 요거는 페트리샤라는 호수인데 여기가 훨씬 물결이 잔잔해서 여기서 카누를 좀 탔었습니다. 피라미드 호수가 좋을 때는 거기서 타고 페트리샤가 좋을 때는 여기서 타고 요건 페트리샤 호수예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이 잔잔하면 데칼코마니처럼 다 비쳐 보이기도 하고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호수 밑이 다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호수에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묘한 체험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들 둘인데 빨간 옷 입은 애가 딸이고 이제 저 초록색 옷 입은 애가 아들이고요. 지금 물수제비 뜨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머물던 자스퍼에서 한 1시간 거리쯤에 있는 힌튼이라는 곳에 가서 한 2000m 되는 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래서 주변이 다 거의 수평으로 2000m 이상 된 산들이 다 보이고 여기 지금 눈이 쌓인 그 선 거기가 2000m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0m 아래는 눈이 녹는데 지금 여름인데도 그 위는 눈이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었던 곳이에요. 자스퍼로 간 거는 영감이 고갈되고 작업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저를 충전하러 간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가서 쉬면 제가 좋아지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쉬고 돌아와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자스퍼에 가서 깨닫게 된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22년 동안 작업하면서 천천히 낭비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서 없어져 버린 아침 시간이었어요. 점점 늦게 일어나면서 아침 시간을 거의 잃어버리고 아침에 10시나 11시에 일어나면 조금 있으면 점심때니까 오전이 거의 사라지는 그 대신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작업하곤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0년간 그냥 사용 안 하고 낭비해버린 아침 시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왔어요, 실은. 그래서 뭐 크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쉬었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돌아와서 아침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점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해서 나중에 꽤 성과를 많이 제 인생의 축이 바뀌었으니까요.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게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40대 초반에 만들었던, 아니죠, 30대 중반에 만들었던 제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표, 또 사명문,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가서 40 중반에 다시 완전히 고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 쓴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자스퍼에 가서 안식년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달라진 거는 예나 자스퍼 가기 전이나 후나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리고 그림값 원고료 받아서 먹고 사는 이 형식은 똑같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전의 무대와는 전혀 다른 무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막 하다가 넘어져서 일을 어그러뜨리거나 혹은 계획이 망가지거나 하면은 어쩔 줄을 몰랐는데 자스퍼 다녀온 다음에는 그 일이 마치 무슨 일인지 알 것 같고 보이고 하는 이런 점이 참 그전과 달랐어요. 그래서 자스퍼 가기 전에 저는 자연인 이성표였다면 자스퍼 이후에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제 계획, 제 로드맵을 보고 제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알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스퍼에 2년간 다녀온 것이 쉼도 좋았지만 제 인생에 아주 뚜렷한 전환점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해도 좋겠다 싶은 정도의 일이 되었어요. 이 그림은 파란 탁자에 놓인 찻잔이고요. 그 색깔이 하얘서 우유 같긴 합니다만 실은 제가 그린 거는 찻잔입니다. 네.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잔의 차처럼 차를 권하듯이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벗 같으면 좋겠고, 또 차를 끓여서 이렇게 친구에게 대접할 때에 그걸 데피고 차를 넣고 정갈하게 접시 위에 컵을 놓는 이런 시간들처럼 그렇게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좋겠지만 적어도 옆에 놓인 찻잔 정도의 아늑함, 그런 공기 정도는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 천사가 되어서 혹은 그날만큼은 천사의 옷을 입고 좀 아픈 친구도 찾아가서 친구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한테 격려하는 말도 좀 하고, 애들에게는 맛있는 걸 사주고 칭찬하고 하는 이런 아빠가 되는
이런 좀 사람으로서는 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날을 천사 옷을 입으면 좀 주변에 괜찮은 덕을 좀 이렇게 끼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천사를 지금 그려봤고요. 이 그림은 실제로 그림 그리는데 한 일주일 걸렸다 그러면은 못 믿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한 40분? 요 몸 그리는데 모자 쓰고 몸 그린 거 그리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 일주일 놓아뒀었거든요. 탁자 위에다가.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 날개를 그려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작업한 시간은 정말 다 따지면 짧지만 다행히 일주일 동안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바람에 좀 가치 있는 그림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그 갈피갈피에 끼어 있으면서 윤활유도 좀 되어주고 그때그때마다 좀 기분 좀 좋게 해주고 만약에 일러스트레이션이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에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작업들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60년대에 청계천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요. 그때 이제 마침 자료 사진이 남아 있어서 그 사진을 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 판잣집들이 청계천 위에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3층 집이지만 한 사람이 3층을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로들 엉켜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너무 가난하지 않게, 너무 좀 빈궁하지 않게, 그렇지만 그때의 모습을 좀 그래도 보이게 작업하려고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캘린더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리얼리티들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 펜 끝이나 붓 끝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면들, 그렇지만 보여줘야 되는 것, 또 감추고 싶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거짓말로 번드르르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들춰서 봐야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자를 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보석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떠올랐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날 기분이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내 속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숨어 있었어. 난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 하는 그런 그 그늘 속에서의 전환 같은 걸 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앞으로 이제 책에 들어가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저는 우리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냥 갑작스럽게 만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좀 좌절했던 마음의 소망들이 떠오르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사전에도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행을 이제 막 떠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아주 자신만만하거나 즐거운 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고 지금 막 발을 내디뎠고요. 트렁크를 들고. 그리고 이 사람 뒤에 있는 흰 벽에 뚫어진 창들로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즉 이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가면 어쩌면 아주 파란
깨끗한 하늘하고 만날 거라는 뜻이죠. 이 그림은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비록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또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좀 우울한 코로나 블루스라고도 하듯이 약간 우울한 시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국면이 더 밝고 활기찬 시간들이 아마도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비춰주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요새 그 마스크하고 다니면서 결국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비말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 사람이 내뿜는 비말은 지금 파란 비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사람 좀 화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밖으로 내뿜는 것이 파란색이면 어때? 밖으로 내뿜는 것이 좀 희망하고 가까운 어떤 것들일 수는 없는 걸까?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결국은 뭔가 다 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무슨 색깔의 비말들을 뿜고들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가끔 새벽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때가 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이게 그런 장면인데요. 옆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와도 실제로 못 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에 좋은 생각이 이렇게 착 다가왔을 때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볼 줄 알아야 보이니까요. 구름처럼 왔다가 그냥 쓱 해가 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막 좋은 생각 나는 것 같으면 세수도 안 하고 막 계속 버팁니다. 작업실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그래서 몇 개 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순간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그머니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인물들은 사실은 다 전데요. 숲에 있으면서 좋았던 시간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보시면 같은 이파리가 없어요. 다 다른 나무들입니다. 제가 한껏 노력을 했는데요.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숲에 있으면 제 그림 그린 거에 한 100만 배는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생기 있고 다르고 살아 있습니다. 숲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걸 그린 그림입니다. 피아노 위를 걷고 있는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연주가 끝나게 되는 사람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내가 더 연주할 시간이 있을까? 내 인생에 더 연주할 시간이 남은 걸까? 하는 제목인데요. 좀 지내봐야겠죠? 그동안은 아주 즐겁게 그냥 건반을 뚱땅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 릴레이의 이 달리기의 끝이 보인다고 할까 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 보았어요. 이건 저의 그 소망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제 책이 제가 쓰거나 그린 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풀이 돋듯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뒤에 장면은 이 책의 연장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어요. 주인공을 여기다가 지금 원래는
그려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알록달록한 애들이 끼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인물들 없이도 그냥 이 풀의 리듬만 끝없이 계속 100호가 넘게 칠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거기에 무언가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 그림도 그릴 때는 원래 여기에 호랑이들도 몇 마리 빨간 호랑이들이 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아이들이 여기 뛰어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호랑이는 몇 번 그렸다 제가 지금 망쳐서 이 그림 말고 뭐 망친 그림들이 좀 몇 장이 있고요. 애들도 한번 넣어봤는데 아주 시원찮아서 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직 이제 겁이 나서 못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이대로도 좋지 않나요? 그냥 시베리아에 있는 계속되는 나무들, 그 숲처럼 평지에 평원에 계속되는 숲 같은 이거보다 훨씬 넓고 훨씬 영원할 것처럼 계속되는 나무들의 향연 같은 거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 그 이제껏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는 제 그림은 제법 메시지의 윤곽이 뚜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도 그 점을 높이 사주었고, 또 저도 그 그림들을 그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고 고역이라기보단 참 즐거운 노동의 시간들이었는데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란 그렇게 글로도 또렷하지 않고 삶이란 그렇게 윤곽이 뚜렷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정말 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은 너무 적고 그 윤곽은 정말 희미하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분과는 오랫동안 비대면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수유리에 이사 와서 살면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숲을 계속 드나들게 되었는데, 자연에 들어가 보면은 칼로 자른 것처럼 잘린 곳은 아무것도 없고 다 무엇인가의 연장선이거나 끝날 때도 똑 잘라지는 거 하나 없고요. 특히 색이 변하는 것 보면은 그 색이 정말 이 색에서 이 색으로 완전히 칼처럼 잘라지면서 바뀌는 일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오래된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되는 과정도 결국은 그렇고요. 우리들도 결국은 흙이 될 사람들이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그림에도 조금씩 변화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60. 무엇을 그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무엇을 그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무엇하고 닿게 되냐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질문하고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결국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참으로 아는 게 없구나. 인생에 대해서건 삶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자연에 대해서건 문명에 대해서건 신앙에 대해서건 정말로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시간은 아는 만큼 좀 그리는 그런 좀 자중하는 겸손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림이 가능하면 좀 제 그림이 좀 연하고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소망하기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좀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